노후에 딱 3가지만 하지 마세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 좋아서 자주 하던 말들입니다. 경로당에 늘 7명이 앉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3명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황금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딱 3가지만 하지 마세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욕도 아니고 험담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신나서 자주 하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평생 친구를 떠나보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경로당. 매주 목요일마다 7명의 할머니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수업을 같이 듣다 보니 자연스레 모이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수업보다 수업 후 수다가 더 중요해진 사이가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 단 한 번의 모임 이후 그 따뜻한 자리가 영영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랑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7세 이복순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는 둘 있지만 각자 살기 바쁘고 전화 한 통도 며칠에 한 번입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가장 큰 낙은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김순자, 박말순, 윤정희, 오분이, 최갑순, 이명자.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들.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요즘 무릎이 시큰거린다. 어제 드라마 봤냐?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에게 목요일은 단순한 요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가을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스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모임 중 윤정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우리 집이 요즘 시세로 8억은 된다더라고. 나도 몰랐어, 진짜. 다들 웃으며 어머, 잘 됐네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다음 주엔 다른 친구가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고 또 다음 주엔 누구 집이 얼마짜리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모임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전세였습니다. 아들 도움으로 겨우 보증금을 맞춰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숫자를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따라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비교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무려 65%에 달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가슴엔 오래도록 남습니다. 경제 이야기가 잠잠해질 무렵 이번엔 자녀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김순자 씨 아들이 공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화의 물꼬가 자연스럽게 자녀 쪽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과장 됐어.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일한다니까 거기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말들이 쌓일수록 이복순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큰아들은 코로나 때 식당을 접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자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그녀는 그저 우리 애들은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박말순 씨가 모임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녀의 아들은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습니다. 자녀 자랑이 오가는 그 자리가 그녀에겐 매주 찾아오는 작은 지옥이었던 겁니다. 자녀 자랑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 자리엔 반드시 말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해 겨울 복지관에 스마트워치 보급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걸음수를 측정하고 건강을 관리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신기해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 안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어제 15,000보 걸었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뒷산 다녀와. 나는 혈압약도 아직 안 먹어. 검사해도 정상이래. 처음엔 서로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오갈수록 분위기는 응원이 아니라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르기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움직이고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공원을 무리하게 걷다가 무릎이 꺾이며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대 손상 진단이 나왔고 2달간 복지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분희 씨도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를 다쳐 입원해 있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응원한다고 시작된 대화가 결국 둘 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든 겁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 운동 관련 사고의 40% 이상이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건강 자랑은 경쟁을 낳고 그 경쟁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2달 만에 목발을 짚고 복지관에 돌아온 이복순 할머니. 7명이 앉던 자리에 고작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도시락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모임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한 분은 집값 이야기 이후로 상처받으셨다고 하시고 2분은 자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복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줄만 알았지 내 말이 누굴 아프게 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랑이란 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도 듣는 사람은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사람은 말없이 멀어진다는 것을, 빈자리 넷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떠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가 서운하게 한 게 있었다면 미안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처음엔 어색하게 받아들이던 친구들도 1명, 2명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집값 이야기 대신 요즘 난방비가 너무 올랐지 않냐는 푸념이 나왔습니다. 자녀 자랑 대신 우리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건강 자랑 대신 무릎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라는 안부가 오갔습니다. 작고 소소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랑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이 모임답게 느껴졌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집도, 연금도,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자랑은 한순간 기분을 좋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소리 없이 멀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랑 말고 그냥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